269번 14년도 기출이죠. 다음 발표에서 사용한 전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자, 이와 같은 긴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긴 지문 다 읽고 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비교 대조 프레임을 활용할 것이냐. 챗GPT는 비교 대조 프레임을 권하고 있죠. 1번 전문가 견해 인용하고 있다. 자, 다니엘 카너먼 그가 하는 말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2번 물음을 통해 청중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이렇게 묻고 있죠.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조사 결과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270번 19년도 기출입니다. 토론자들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 그러죠. 자, 여기서도 지문 다 읽고 해석해서 답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은 비교, 대조 프레임 이것을 활용해서 답을 찾을 것이냐 선택해야 되죠. 역시 챗GPT가 권하는 방식에 따라 접근하겠습니다. 1번 찬성측은 친숙한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다. 찬성측 대화 이것을 보면 되죠. 자, 상황을 빗대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 있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 찾으면 되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신의 상황에 빗댄 자신의 견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친숙한 상황일까?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2번 찬성측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여 논지를 보충하고 있다. 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이것은 자신의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죠. 3번 반대측은 윤리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자, 반대측 보면 사건에 대한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달린 문제다. 그러면서 처벌하려면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 방법은 아닙니다. 4번 반대측은 논제에 의문을 제기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반대측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으면서 확고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규정하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선택지 구성 특징을 보세요. 1번과 2번은 찬성입니다. 3번, 4번 반대죠. 그래서 챗GPT가 일러준 방식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1번 토론자들 주장을 가장 적절하게 분석한 것은 무엇일까? 영수와 민수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죠. 역시 비교 대조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1번 영수와 달리 민수는, 그러면 영수와 민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민수 대화 보면 인정한다. 그러나 내 의견이죠. 우리가 사부 구성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틀 가지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너무나 쉽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도 잘 볼 수 있었죠. 상대방 의견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찾아 인정해 준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밝혀라. 자, 이와 같은 틀에 따라서 말하고 있는 사람 B, 이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다.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내 생각 이렇다. 그래서 맞다 그렇다 하고 상대방 말 인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또는 하지만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라는 거죠. 이와 같은 틀을 여러분들이 눈에 꼭 익혀야 합니다. 자,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이 틀이 활용되는 예를 자꾸만 보여주고 있죠. 자, NCS 국국에 들어있는 자료죠. 총무부장이 비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장이 총무부장 너의 주장 맞다. 분명 그러하다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의견도 있어. 이렇게 자기 주장을 밝히는 거죠. 272번 이 문제 이해를 잘 해야 합니다. 지문 의견에 대한 반대측의 논거를 찾으라는 거죠. 자, 반대측의 주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논거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문 의견이 무엇인지 체크해야 되겠죠. 인터넷 신조어를 구사전에 당연히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반대측 입장은 등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선택지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표준어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찬성적 입장이죠. 정식 단위로 인정하였다. 이것도 역시 찬성적 입장입니다.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도 찬성적 입장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어차피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되는 거죠. 자, 선택지 꼬리 특징을 보세요. 표준어 인정, 정식 단어 인정, 등재 바람직. 그런데 4번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답을 4번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챗GPT가 일러주는 대로 접근하면 됩니다. 이항 대립은 선택지 간에 대립을 나타나는데 실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선택지 그룹핑 할 수 있으면 해석하지 않고도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273번 진행자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러죠. 지문이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교, 대조 프레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1번 상대방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것을 지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짓는다. 누가? 진행자가.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온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1번을 답으로 정할 수 있죠. 2번 상대방이 인용한 통계 자료에 대해서 나름 해석을 제시한다. 자, 비율이 넓기 때문인 것 같다. 이것이 해석에 해당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상대방이 제시한 정보 위에 추가적인 정보 요구한다. 보완책이 있나? 문제점은 없나? 이것이 추가 정보 요구하는 것이 되죠. 맞습니다. 4번 상대방에게 해당 제도 시행 배경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요구한다. 자, 진행자 대화 보면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나 하고 묻고 있죠. 이것이 4번 해당되죠. 방금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게 24년도 국가직에 출제됐죠. 진행자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이 지문 읽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행자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74번 다음 대화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역시 비교 대조 프레임 활용해서 접근하겠습니다. 1번 교사는 학생의 말에 대한 공감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교사 대화 체크하고서 접근하면 되죠. 와 재밌겠는 걸 이것이 공감을 뜻하죠. 맞습니다. 2번 학생은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교사 궁금하군 하고 간접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이죠. 4번 교사는 제안하기를 통해서 학생이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교사 대화에 보면 다른 내용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다른 대안을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학생은 교사가 부담을 덜 느끼도록 질문 형식으로 대화하고 있다. 학생 대화 가운데 질문 형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있든 없든 대화 형태에서 질문 형식이 없기 때문에 3번을 답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죠.
275번 NCS 문제입니다. 두 사람 대화 방식에 대해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앵커가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정확하게 몇 년 했나? 5년 했다. 정확하게는 5년 2개월이다. 그러다가 강제 하차했더라. 아니야. 스스로 그만뒀어. 자,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맞니? 무슨 말이야? 출처가 어디야? 하고 서로 언증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